고객 예탁금 오래 안 받는데 많이 줄었네요. 70조에서 40조대로 50조를 하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 금산 전문가 이런 식의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밖에도 시장 이 종목 말고 좀 큰 그림을 보고 싶다, 숲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금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은 좀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 나올 겁니다. 이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일 전문가 함께 합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두산 푸어셀. 두산 퓨얼셀 맞으시죠?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39,000원에 10%. 39,000원에 10%. 꽤 되셨네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매수까지 올지. 원금 회복 가능할지가 궁금하시고, 네, 원금 회복되면 할지.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군요. 추가 매수 손절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원금 회복할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손절해야 될지 질문이 세 가지죠. 이 부분 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예. 시청자님이 좀 차분하게 매매를 하실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면서 이 값상 이제 수소 쪽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수소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소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올해 두산 퓨얼셀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실적이 이제 살짝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이 수소 의무화, 발전량 의무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이 수소 입찰에 대한 의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생겨났고, 그러면서 두산 퓨얼셀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 수소 발전 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래가 되려면 입찰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차입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두산 퓨얼셀이 애초에 이제 이 상반기에 입찰 시장 개설되고 그러면서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조금 이제 미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장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에는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매기를 받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올해 사실상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AI, 로봇, 그 다음에 뭐 반도체, 2차전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올해에는 완전히 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주목을 받아야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소도 결국에는 이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바로 주목받는 쪽이 2차 전지고 반도체고 그 다음에 뭐 AI고 로봇 이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소는 약간은 뒤로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수소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제화가 좀 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 기술 발전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그냥 이야기만 나올 때만 잠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산 퓨얼셀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재빠르게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급이 거의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수급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은 지금 확실하게 박스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박스권 구간을 도무지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약 한 3만 원 구간부터 이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 수소 쪽에 지금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은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도 좀 길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발전을 연속적으로 이뤄나갈 때까지는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퓨얼셀이 크게 하락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다라고도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두산퓨얼셀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하락을 하면 121선 이탈을 하고 떨어져봤자 한 3만 원 정도 근처 구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작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올해에는 어찌됐든 이 수소 입찰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시장 쪽으로 또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이야기를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물 상단으로 갈 만한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물 상단이 어디냐? 1차적으로는 37,5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4만원, 3차적으로는 43,0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43,000원 정도까지 힘있게 뚫어 주어야지 5만원 정도까지는 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3,000원 뚫기까지의 이 산들이 1차, 2차, 3차적으로 너무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퓨얼셀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인 전략은 뭐냐면 일단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두산퓨얼셀이 움직이기가 조금 이제 힘들 겁니다. 지금 추세 자체도 약간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는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소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는 이상 이 1차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1차 매물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4만원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적게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수소법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차올랐었던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4만원 구간을 못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어느 정도 수소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움직였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원 구간을 못 떨어줬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한 뜻은 결국에는 수소가 확실하게 정부나 기업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줄 만한 무언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 결국에는 이 로봇 쪽이나 AI, 반도체, 2차전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다 할 것 없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산퓨얼셀은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만한 섹터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지금 현재 수익을 최대한 좀 챙겨 놓으시다가 결국에는 두산퓨얼셀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을 당분간은 이탈하거나 돌파를 하기는 조금 이제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청자님께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자리를 잡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1차 지지라인이 현재 33,000원 구간이고 2차 지지라인이 약 3만원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다가 최근에 이제 이 주가 움직였던 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을 바탕으로 이 매물 구간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한 차례 정도 들어올 겁니다.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구간으로부터 약 1차 목표가를 37,500원 정도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이 단가의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평단가를 살짝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1차 매물 구간 37,500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뚫어주면은 4만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37,500원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두산퓨얼셀이 길게 가면 그러면 충분히 이 수소주의 대장으로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소주가 이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굳이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종목에 비중을 미리미리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수익을 많이 챙겨놓고 두산퓨얼셀은 비중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놨다가 네. 향후에 시장에 이제 수소가 주도주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어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소 요즘 얘기 안 나온 지 꽤 됐죠. 조금은 느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게시판에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감사님이고요. 오늘 SK 24만 5천 원에 40% 보유 중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SK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이후로 계속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기다리시는데 꽤 지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SK그룹 지주사죠. 자회사들이 좀 실적 효과를 좀 잘 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김명일 전문가님, 이 종목 손절하시기엔 비중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염두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가 사실 올해 다 힘들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SK가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들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자회사들 중에 올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일 만한 기업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SK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SK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단가에서 만약에 16만 원에서 만약에 이제 바닥을 잡고 하락을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16만 2,3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 잡고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가 약 17만 원, 한 17만 5천 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가 한 18만 원대, 그 다음에 3차가 20만 원대, 그러면서 이제 21만 원, 22만 원 해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터운 상황이거든요.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결국에는 SK가 어마어마한 실적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SK가 이 주가의 어떤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SK 자회사들의 어떤 회복 시기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2분기 정도는 지나야 되고 3분기는 됐을 때 이제 실적 회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SK 하이닉스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SK가 얼마나 올라올까 저는 약간의 의문감이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굳이 정리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먹거리가 정말 정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체하시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먹거리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이 쌍바닥 잡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한 장비 종목들만 사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에 굳이 이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아마 만족하실 만한 수익만에는 바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기간은 적어도 연 단위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SK를 어느 정도는 이 손절하실 만한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중 축소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 만회가 빠른 길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일단 SK가 올해 정도 지나가면 자회사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올해 이제 워낙에 다들 안 좋아져서 이제 올해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은 회복이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SK도 바닥을 잡고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생겨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SK가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하락 구간이다라는 점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16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바닥이 언제 잡힐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10만 원 구간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16만 원 구간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5만 원에서 자리가 잡힐 수도 있고 14만 원 구간에서 자리가 잡힐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쭉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는
들고 갈 만한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쪽으로 조금 더 염두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 차라리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순환이 활발하게 돌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4월 달이나 5월 달에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하셔서 수익 만회를 노리시는 쪽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빠른 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줄이나요? 아니면 반등시 비중 축소인지, 그리고 비중을 얼마까지 축소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만약에 저였다면은 바로 다 줄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가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단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약 한 6, 7%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반도체 종목 잡는다, 많이 떨어진 반도체 종목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다 정리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감사님, 저희가 일단은 이 종목이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 따라서 지금 너무 많은 자금이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고 더 발빠른 종목군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많잖아요. 이쪽에서 좀 만회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얼마에 사셨는데요? 65,700원에 30%요. 65,700원에 30%. 사신 지 좀 되셨죠? 예, 한참 됐어요. 그런데 보통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묻어둬야지, 자식 줘야지, 10년 이상 봐야지, 이렇게들 생각하시던데 혹시 기간이나 가격을 설정하셨어요? 가격 설정은 안 했어요. 그러면 기간도 그냥 장기로 꾸준히 묻어둘 생각에 사셨어요? 아니면 단기로 보세요? 단기는 어떤가, 장기는 어떤가 좀 두 가지 알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단기, 중장기, 전략이 궁금하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알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다 크든 적든 간에 포트에 조금씩은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삼성전자를 65,7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30% 비중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반도체 쪽으로는 참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단기로 보면은 65,0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기로 보면은 7만 전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모리 업황은 이제 2분기 정도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양새를 띄어갈 겁니다. 1분기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2분기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 넘쳐났던 재고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분기 정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 메모리 업황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대감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에는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군들이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큰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에도 그대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역시나 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약 300조 규모의 통큰 규모의 이러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몸을 이제 좀 키워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파를 키워나가면서 TSMC를 따라잡으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면서 비메모리 쪽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현재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점유율을 확고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삼성전자가 저는 상당히 치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치고 나가는 그림이 저는 90% 이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대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뭐 상승에 대한 그러한 이제 구간을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65,000원 구간에 1차로 안내를 드린 건
조금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분기 실적까지는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이 6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65,000원을 안내를 드린 거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모아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2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메모리 업황이 정상화되게 되면은 뭐 확고한 메모리 쪽의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비메모리 쪽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은 7만 정도도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홀딩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차 단가 65,000원, 2차 단가 7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 2차 단기, 중기적으로 좀 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시청자님,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어요? 예, 3, 4분기 가면은 목표가가 얼마나 갈까요? 이 종목 삼성전자 목표가 말씀하시는 거세요? 예,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5,000원, 중기적으로는 7만 원 드렸습니다. 4분기가 지금 7만 원 간다고요? 4분기까지로 한정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분기 뭐 시기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연말까지 이제 보자. 네. 2분기 정도부터 반도체 업황에 이제 기대감이 살살살 돌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7만 전자까지 갈 수가 있을 거고, 메모리 업황이 2024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 이상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무조건 이 종목이 우상향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대응을 한 다음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7만 전자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부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구간을 뚫어줄 것이냐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중기 단가는 7만 원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게시판에도 시청자분께서 저는 삼성전자 5년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체적으로 좀 꾸준히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자 이 포트의 한쪽을 내어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주목받은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김종호님 종목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매수가 3,100원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SV 인베스트먼트가 2,1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회사 이슈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또 챗 GPT 이슈랑 묶여가지고 또 투자했던 이력이 한 차례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나올 때 반짝 움직이지만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지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작년에는 한창 이제 코로나로 움직였었던 기업이에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SV 인베스트먼트가 이때 당시였네요. 이제 이 코로나 한참 이 유행할 때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코로나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 보니 시장에 관심이 한동안 이제 멀어지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 챗 GPT 쪽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투자했었던 리벨리온에서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한 차례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SV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이 투자한 뭐 창투사 쪽에 어떤 이슈가 나올 때, 혹은 이제 투자한 기업 쪽에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그 이슈 타고 반짝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쪽보다는 AI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AI 쪽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최근에 이제 상승을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브리지텍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호난 테크놀로지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이 수급이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완전히 다 죽지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엮였었던 뭐 폴라리스 그룹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AI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쪽으로 엮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강하게 들어오고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쭉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SV 인베스트먼트의 향후 움직임은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 터져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냥 이 AI 쪽으로 하나 이슈가 나오니까는 반짝 상승 나오고 바로 당일에 차익 실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차익 실현이 지금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이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슈가 빵 터지면서 무언가 한번 이제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해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상승이 나올 때 대응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 당분간에는 탄력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SV 인베스트먼트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현재 약 한 2,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한 번씩 피레침 나와주다가 이슈 한번 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선택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더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SV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정리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이 3,000원 구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대가 또 마찬가지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일전에 코로나로 주목을 받을 때 워낙에 매물이 두터운 종목이라 지금 이 앞선 매물대가 상당히 크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탈출 기회 줄 때 웬만하면 탈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 구간인데 정리가 안 되셨다라고 하시면 일단 저는 다른 종목 쪽으로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도 더 갖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몇 개월 동안은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SV 인베스트먼트가 올라오려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무언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제 뒤로 밀어 넣으셨다가 한 차례 탈출 기회 나올 때 그때 일단은 보통 상승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나오니까 이 정도 탈출 구간 나오게 되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는 빨리 좀 정리를 하는 방법, 이 탈출구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팁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단받을 종목은 어떤 건가요? 피코그램이고요. 예, 예, 그리고 비중은 40%인데, 네, 예, 앞으로 단기 목표, 1차 목표라든가 혹시 지금 추세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계속 하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100일, 차트로 보니까 121선 지지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9,800원이요. 9,800원이요.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이 종목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실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회사 재무구조도 튼튼한 것 같고, 22년 하반기 때도 보니까는, 흑자로 전환돼서, 아, 회사 자체가 괜찮은 회사 같은데, 네, 펀더멘털을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셔서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피코그램입니다. 만원선 언저리네요. 9,800원에 사셔가지고요. 비중이 꽤 됩니다. 40%. 1차 목표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약간은 이달 들어서 기울어져 있어서 추세 궁금하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지 라인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하다 하셨는데 피코그램 두루두루 좀 볼게요.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피코그램이 최근에 상승이 나온 건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국책과제로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을 영위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그 기술 기반으로 이제 세슘 정화용 필터를 개발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엮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서 피코그램까지도 이제 상당히 이 10,000원 초반대까지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11,000원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11,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 무중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의 매물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됐고,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이제 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코그램이 최근에 이제 이 원전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11,000원 구간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피코그램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피코그램은 원전 쪽에 이제 엮였고, 그러면서 이제 무중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무중으로 들어온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적인 의미에서 지금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코그램이 결국에는 기술적인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지지라인이 어디서 잡혀지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물량이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그대로 좀 살아있느냐, 요거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물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121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피코그램은 최근에 물량도 많이 들어와 줬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구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121선을 이탈을 하고 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려있는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가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코그램은 이 121선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앞선 이 들어왔었던 이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121선만 이탈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1차 목표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 매수가 근처가 일단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11,000원 구간에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단기적으로 10,000원의 짧은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원전이 아직까지는 다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IRA로 인해서 혹시나 친환경 쪽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원전 쪽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반등의 세기가 만약에 약해버리게 되면 11,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10,000원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000원 근처로 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의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기술적인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태예요. 결국에 원전주로 최근에 엮였고, 원전주로 이제 들어오면서 원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 워낙에 또 이제 무중으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또 난폭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이 상당히 좀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익 실현 구간이 나왔을 때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1선 구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10,000원, 2차 11,000원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11,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서 강한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수급을 같이 동반하면서 강한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은 크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1,000원 구간을 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크게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정리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10,000원, 그 다음은 11,000원, 이렇게 좀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11,000원 뚫을 때 거래 동반하는지 여부 보자. 체크포인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그 무중 관련해서 매물대가 지금 현재 소화가 안 된 상태인가요? 무상증자 그 수급이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선 결국에는 11,000원 구간이 가장 주요한 매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잠깐 또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앞서서 약 한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을 한 차례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1,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3번이나 못 뚫어줬기 때문에 이 앞선 이 11,000원 매물대가 너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뚫어줘야지 큰 상승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수급이 또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11,000원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매물이 또 너무 두터워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한두 차례 정도까지는 시도를 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번, 5번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매물이 너무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시 이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무중 이슈가 있었군요. 이렇게 저희가 답을 드렸습니다. 잘 마무리 지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피코그램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시면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전문가의 시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게시판에서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저희 안 본 지 오래됐죠. 하나 볼까요? 푸앙님께서 코롱 생명과학을 신청해 주셨어요. 29,500원이 매수가고요. 이분도 비중이 높습니다. 60%나 됩니다.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하셨는데 오래 들고 있어도 이 정도 수익이면은 들고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지금 35,000원 근처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이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거래 재개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이제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다행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수익 구간에 이제 있으시잖아요.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이제 길게 들고 가야 될 메리트가 있을까? 이렇게 큰 비중을 들고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이 이제 60% 정도를 들고 계신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올라와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도 재판 중인 뭐 인보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이제 한 차례 주목받는 구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매물 구간을 또 이 주목받으면서 돌파 시도를 해주다가 돌파를 해주는데,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4만원 구간에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수익적인 구간을 만약에 노린다라고 했을 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거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기 목표가는 약 한 4만원 초중반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업사이드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한 20% 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 정도의 기관과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인내를 해야 될 메리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업황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시장에서 확연하게 수급을 받는 쪽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AI, 로봇 등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돈이 다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굳이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수익권이다라고 하시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쪽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어느 정도는 떠나보내고 차라리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수급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왔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려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매수를 했다가 눌린 다음에
다시 재상승 노려도 충분히 재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추가적인 업사이드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투자의 또 방향성에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최근에 이제 이 시장에서 트렌드에 잘 맞고 그 트렌드에 알맞은 수급이 들어왔고 하반기까지도 업황이 회복될 수 있으면서 네. 마찬가지로 종목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의 탄력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꼼꼼하게 봐드리느라 저희가 개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코롱생명과학으로 봐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특징이 대체로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는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김영일 전문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는 쪽, 돈이 가는 쪽, 집중되는 쪽, 이쪽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러 번의 이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이제 FOMC도 있고 다음 주는 어떤 점을 봐야 될지 투자 전략 또 시장 대응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 특성을 지금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봇주 수급 받으면 로봇주 계속 가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수급 받으면 2차전지 계속 가는 시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바톤 터치를 이번에 반도체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무슨 종목이 갈 거냐 하면 명확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조금 더 간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좋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같은 종목도 좋습니다. 저는 올해 반도체 쪽에서는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될 게 삼성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올해는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완전히 늘리고 있거든요. 이 최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의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이 단기적으로도 바통을 넘겨받을 확률이 크고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나 후공정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면 또 어렵지 않게 최근에 로봇주들이나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처럼 연속적인 순환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FOMC가 원래는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사실 가장 우려감이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준한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빅스텝 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베이비 스텝만 진행을 해줘도 사실 시장에서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베이비 스텝만 진행을 해줘도 원래 우려했었던 빅스텝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이번 FOMC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연준이 원하는 이 금리 인상 목표치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물가는 더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SVB 사태가 연속적으로 터진 이상 현재 상태에서는 고금리로 가기에는 고금리에 대한 발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FOMC가 이번에 어찌됐든 뭐 적당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추가적으로 더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가 또 연속적으로 매기를 받아간다. 지금 최근에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반도체가 그대로 바통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다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됐을 때 다음 주에는 또 쉽게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주말간에 한번 전략을 잘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 오늘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윈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저녁 9시에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못 봐드린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월 1일에 무료 강의
강연에 있어서 이 부분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스 통해서 준비한 그 첫 번째 시간 2차 전지 미래의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베스트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오프라인 이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걸 휴대폰으로 찍으시면은 신청 접수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란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코스피는 한 주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는 약간 올랐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